준비되셨나? 오늘은 삼각함수를 스타트하는 날입니다. 이게 어려워요. 삼각함수는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렵고 대수부터는 수능에 출제되는 영역이기 때문에 그냥 매 단원마다 킬러 문제가 출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지수로그에서도 충분히 어려운 문제를 뽑아낼 수 있고, 삼각함수에서도 뽑아낼 수 있고, 수열에서도 뽑아낼 수 있고. 하지만 기초적인 지식을 이해하는데 삼각함수가 제일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3월 되면은 다른 교재를 이용해서 대수를 한 바퀴 더 돌릴 거지만, 그 전에는 좀 뭐랄까 엄청나게 원론적인, 엄청나게 원리적인 얘기는 약간 배제를 하고 여러분들이 그냥 단순하게 계산을 할 수 있는 정도, 그 정도의 선으로 한번 맞춰 보도록 할게요. 아시겠죠? 삼각함수를 솔직히 수능을 보는 사람들 중에 몇 %나 제대로 이해하고 사용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원래 진짜 이유가. 아, 뭔데 저 장례식장. 알았어. 그 정도 선으로 맞춰서 수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필기할 준비하시고요. 자, 삼각함수 이미 배웠어. 그죠? 언제 배웠냐면 3학년 2학기 때 뭐뭐 있었냐면 사인 x, 코사인 x, 탄젠트 x, 요거 3개 있었습니다. 그죠? 요거 3개 있었고, 이거랑 다르지 않아. 결국에 요거를 하는 건데 3학년 2학기 때는 삼각함수라는 단원명이 아니라 삼각비라는 단원명이지. 그지? 그래서 이 사인이나 코사인이나 탄젠트를 어디서 한정 지었냐면 직각삼각형 내부로 한정을 지었죠. 그래서 직각이고 내가 파악하고 싶은 삼각비의 값을 왼쪽 아래에 오도록 맞추라고 내가 그랬지. 그지? 기억이 나시나? 나한테 3학년 2학기 거 안 한 사람은 모르겠지만 3학년 2학기 거 수업할 때 여러분들이 알아내야 되는 삼각비의 값, 그 각도를 갖다가 왼쪽 아래에 두고 직각을 오른쪽에 두도록 머릿속에서 삼각형을 돌리라고 했었습니다. 그죠? 중학교 때 배웠던 삼각비는 직각삼각형 한정이야. 그지? 직각삼각형 한정인데 우리가 오늘 배울 삼각함수는 범위가 직각삼각형에서 한정되는 게 아니라 좌표 평면으로 더 넓어져요. 알겠어? 그래서 그거를 오늘 약간만 맛보여 드릴 거다. 요거 이제 삼각함수가 직각삼각형에서 확장이 되기 때문에 뭘 아셔야 되냐면 호도법이라는 걸 아셔야 돼. 호도법. 영어로 뭐라 그러냐면 라디안. 호도법 라디안을 아셔야 되는데 요거의 기본적인 개념이 뭐냐면 우리가 맨날 쓰는 디그리 있죠? 뭐야 이게? 예? 뭐요? 정도? 뭐라 그랬어? 디그리가 뭐죠? 디그리가 뭐야? 디그리가 뭐냐면 이거지. 도. 엥? 1도. 2도. 할 때 이 도를 갖다가 디그리라 그래. 단위가 디그리야. 알겠어? 한국어로 하면 도. 근데 얘를 다른 각도로 만들어 보는 게 호도법이야. 알겠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1도를 다르게 표현을 해보는 거지. 뭔 말인지 알겠어? 1도라는 걸 다르게 표현을 해보는 게 호도법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기본적인 개념은 뭐냐면 이거예요. 어떤 부채꼴이 이렇게 있는데 비현실적이다. 왜 한숨 쉬었을까? 한숨 아니에요. 그건 뭐야? 그냥 숨 쉰 거예요. 누가 그냥 숨을 뭐 이렇게 뒤질 나오지.
자, 이렇게 생긴 부채꼴이 있어요. 요 부채꼴은 뭐냐면 반지름의 길이가 1이면서 호의 길이가 1일 때의 중심각이 1라디안이야. 오케이? 반지름의 길이가 1이면서 호의 길이가 1인 부채꼴의 중심각이 1라디안이에요. 알겠어? 요게 라디안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인데, 그러면 요 호의 길이가 줄어들면은 1라디안보다 작을 거고, 그지? 호의 길이가 늘어나면 1라디안보다 늘어날 거잖아. 맞아? 그러면 이번에는 반지름의 길이가 1이면서 호의 길이가 2일 때가 몇 라디안인지를 봅시다. 몇 라디안일 것 같아? 2라디안이겠죠, 그죠? 이해돼? 2라디안이겠지. 라디안은 우리가 얘 풀네임이 디그리란 말이야. 그지? 근데 이렇게 쓰잖아요. 그죠? 라디안은 줄여서 어떻게 쓰냐면 RAD만 써. 알겠어? 단위로 쓰실 때는 RAD까지만 쓰시고 라디안이라고 읽으시면 돼요. 그러면 봐봐. 반지름이 1이면서 호의 길이가 1인 부채꼴의 중심각이 1라디안. 반지름이 1이면서 호의 길이가 2인 부채꼴의 중심각이 2라디안. 그죠? 그러면 반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반지름이 1이야. 그지? 오케이? 반지름이 1인 반원은 호의 길이가 얼마야? 나 알 수 있어? 다 알아? 반지름이 1이면 호의 길이가 얼마야? 아, 초등학생이니? 반지름이 1이면 반원의 호의 길이가 얼마죠? 얼마야? 얘들아 얼마야? 파이죠, 파이? 맞아? 둘레가 2파이잖아. 반 자르면 파이죠, 그죠? 반지름이 1인 반원의 호의 길이는 파이란 말이야, 그지? 그러면 중심각이 몇 라디안이겠어? 파이 라디안이죠? 이해되시나? 이해돼? 반지름이 1일 때 호의 길이가 1이면 1라디안. 반지름이 1일 때 호의 길이가 2면 2라디안. 반지름이 1일 때 호의 길이가 파이잖아, 그지? 요거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잖아. 호의 길이가 파이니까 중심각이 파이 라디안이야. 알겠어?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파이 라디안은 몇 도랑 똑같아? 180도랑 똑같다라는 얘기. 알겠어? 이해돼? 그래서 1도는 180분의 파이 라디안이에요. 1라디안은 파이분의 180도야. 이해돼? 파이 라디안이 180도랑 크기가 똑같기 때문에 여기를 180으로 나누면 1도는 180분의 파이 라디안. 여기를 파이로 나누면 1라디안은 파이분의 180도. 이해되시나? 뭔 말인지 이해돼? 그래서 요거를 왜 알려주냐면 이제부터는 무조건 라디안으로 나와. 도를 쓰지 않습니다. 알겠어? 이제부터는 여러분들 각의 단위가 무조건 라디안으로 튀어나와요. 각도로 변환 거의 안 해. 알겠어? 무조건 라디안으로 튀어나오고 요 세 개의 관계가 머릿속에 박혀 있어야 돼. 그냥 삼각함수를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위한 최소한의 언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만약에 이거를 삼각함수 단원이 끝날 때까지 머릿속에 안 박아 놓으면 그냥 아무 문제도 풀 수 없어. 장담할 수 있어. 알겠어? 1라디안이 파이분의 180도, 1도는 180분의 파이 라디안이다. 그럼 연습 한번 해볼까? 6분의 파이는 몇 도? 빨리 하는 방법은 파이를 180이라고 생각해. 그럼 얼마야? 30이죠? 얘는 30도야. 3분의 파이는 몇 도? 60도. 4분의 파이는 몇 도?
45도. 2분의 파이는 몇 도? 90도. 요런 식으로 라디안을 사용을 합니다. 알겠어? 이해돼? 네. 그 다음에 삼각함수를 이해하기 위한 또 기초적인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삼각비 표 외우고 있어야 돼. 기억이 나시나? 삼각비 표? 사인, 코사인, x를 붙입시다. 대수니까 일반 각을 x로 두지 말고 세타라고 둘게요. 그래서 세타 값이 0일 때 다음에 6분의 파이일 때 4분의 파이일 때 3분의 파이일 때 2분의 파이일 때 요거 값 다 알고 계셔야 돼. 사인 세타 사인 0은 얼마? 0. 사인 6분의 파이는? 2분의 1. 사인 4분의 파이는? 2분의 루트 2. 사인 3분의 파이는? 얼마? 2분의 루트 3. 사인 2분의 파이는? 1. 자, 코사인 0은? 반대로는 어떤 새끼야? 나 그럼 그렇게 수업해? 코사인 0은 1이고요. 코사인 6분의 파이는 2분의 루트 3이고 코사인 4분의 파이는 2분의 루트 2. 코사인 3분의 파이는 2분의 1. 코사인 2분의 파이는 0이다. 그죠? 탄젠트 0은? 0. 탄젠트 6분의 파이는? 3분의 루트 3. 탄젠트 4분의 파이는? 1. 탄젠트 3분의 파이는? 루트 3. 탄젠트 2분의 파이는? 무한대예요. 배웠으니까 무한대라고 쓰겠습니다. 탄젠트 90도는 원래 무한대야. 알겠어? 나중에 탄젠트 삼각함수 하면 배울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기본적으로 머릿속에 집어넣어 놔야 당연히 삼각함수 여러분들이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알겠어? 그러면 이거 이외의 값은 왜 안 알려줘? 뭐 요 사이에 있는 애들 있을 수 있잖아. 이거 왜 안 알려줘? 막 7분의 파이라든지 8분의 파이라든지 요 사이에 있을 거 아니야. 걔네는 왜 안 알려줘? 어려워서. 없어요. 잘 써먹지 않는 애들입니다. 뭔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결국 그러니까 뭐냐면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왜 중학교 3학년 때 삼각비표 배울 때 0도, 30도, 45도, 60도, 90도만 했냐면 호도법, 라디안으로 따졌을 때 얘네가 딱딱 정수가 나오기 때문에 0도부터 90도 사이에 요것만 배웠던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 중학교 때 배울 때 여기가 0도고 여기가 30도고 여기가 45도고 여기가 60도고 여기가 90도잖아. 왜 그러냐면 호도법으로 계산했을 때 정수로 떨어지는 도들이 얘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정수로 떨어지는 거 더 많은데 왜 그건 안 배우냐라고 하면 걔네는 어려워서 안 씁니다. 뭔 말인지 알겠어? 이해됐어? 여기까지가 매우 기초 지식이야. 알겠어? 필기하세요. 이해됐어? 여기까지? 근데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이 둘 사이가 이루는 각이 세타래. 오케이? 세타인데 잘 봐. 동경이 시초선이랑 겹쳐 있다가 요렇게 움직인 거잖아. 그지? 맞아? 동경이 시초선이랑 겹쳐서 처음에는 0도였다가 점점 반시계 방향으로 움직이면서 만들어낸 요 사이의 값이 각이라 그랬잖아. 그지? 근데 그냥 아무 정보도 없이 여기를 세타다. 이 각의 크기가 세타다라고 나오면 문제가 뭐냐면 동경 P가 한 바퀴 돌아서 온 거면 어쩔 건데? 무슨 말인지 이해해? 그냥 세타만큼만 일어났다라고 우리가 확신을 할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나? 무슨 말인지 이해돼? 내가 눈으로 보기에는 여기가 세타만큼이야. 뭐 예를 들어서 6분의 파이라고 해봅시다. 내가 눈으로 보기에는 이만큼이 6분의 파이인 것 같은데 P의 입장에서 보면은 내가 한 바퀴를 돌아서 6분의 파이를 만든 건지 두 바퀴를 돌아서 6분의 파이를 만든 건지를 어떻게 하냐. 이해돼? 그니까 내가 눈으로 보기에는 6분의 파이였을 수 있지만 사실은 2파이 더하기 6분의 파이만큼 움직인 걸 수도 있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2파이는 몇 도야? 예? 360도죠. 한 바퀴를 의미를 하고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한 바퀴 돌아서 6분의 파이를 만든 건지 아니면 두 바퀴를 돌아서 6분의 파이를 만든 건지 세 바퀴를 돌아서 6분의 파이를 만든 건지를 모른단 말이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래서 만약에 시초랑 동경이 이루는 각의 크기가 세타라고 나왔으면 얘는 그냥 세타인 게 아니라 몇 바퀴 돌았는지 모르는 세타다 라고 알고 계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POX, 각 POX는 눈으로 보기엔 세타지만 사실 내용물은 몇 바퀴 돌아서 만들어졌는지 모르는 세타다. 뭔 말인지 이해돼? 요거 2n파이 표현 이해되시나? 2파이가 한 바퀴니까 n 붙었잖아. 몇 바퀴 돌았는지 모르는 세타다 라는 뜻이에요. 이해돼? 네. 요게 일반각의 정의야. 뭔 말인지 알겠어? 이해돼? 이해돼? 그래서 항상 각을 정의를 할 때는 시초선을 고정을 시켜놓고 동경의 반시계 방향으로 이동한 만큼을 각이라고 정의를 하는 거고요. 오케이? 반시계 방향만큼 움직인 걸 각이라고 정의를 하는 거고 그 일반각은 몇 바퀴 돌아서 만들어졌는지는 잘 모르겠어. 가 일반각의 가장 정확한 개념이자 기초적인 개념입니다. 뭔 말인지 알겠어? 여기까지 이해되냐? 네. 왜 필기했을까? 다음에는 호의 길이와 넓이 요건 어려운 건 아니고요. 우리가 원래 부채꼴이 있을 때 호의 길이 어떻게 구했어? 원래 호의 길이 어떻게 구하셨나? 2파이 r 전체 둘레 곱하기 360분의 세타도 360도분의 세타도 이렇게 해서 구했지. 여기 세타도라고 해봅시다. 아니 x도라고 하죠. 최대한 헷갈리는 거 막아드릴게요. 원래 이렇게 구했단 말이지. 그지? 기억나? 넓이는 어떻게 구했어? 전체 원의 넓이에서 360분의 중심각. 원래 이렇게 해서 구했지. 이거 다들 아시죠? 이해돼?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얘를 호도법으로 고쳤어. 그러면 360도분의 x도를 쓰진 않을 거 아니야. 그지? 이해돼? 그럼 이거 어떻게 바뀌어? r세타로 바뀌어. 알겠어? 이거 어떻게 바뀌어? 2분의 1 r제곱 세타로 바뀌어. 여기가 이해되냐? 이해가 안 되면 그냥 외우시면 돼요. r세타하고 2분의 1 r제곱 세타다. 별로 어려운 거 아니잖아. 그지? 그래서 요거 두 개를 섞어서 어떻게도 쓸 수 있냐면 s는 2분의 1 rl 요렇게도 쓸 수 있는 겁니다. 알겠어? 그래서 만약에 중심각이 호도법 라디안으로 나와 있으면 그냥 반지름이랑 곱하면은 호의 길이고요. 2분의 1 r제곱 세타 하시면 부채꼴의 넓이고 뭐 주어진 거에 따라서 요것도 써먹으실 수 있는 거고 이거는 별로 원리가 어려운 건 아니기 때문에 요거 다들 이해되시나? 이해돼? 네. 그래서 호의 길이는 r세타, 부채꼴의 넓이는 2분의 1 r제곱 세타 요렇게 구한다. 요건 잠깐 쉬어가는 페이지였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필기하세요.
자, 이어서 갑니다. 자, 삼각함수 사이의 관계. 원래 엄청 내용이 많아. 원래 여러분들이 암기해야 되는 게 원래 한 20개? 암기해야 되는 공식이 원래 한 20개 정도 되는 단원인데 교육과정이 바뀌면서 싹 다 없어졌어. 알겠어? 그래서 알아야 되는 게 단 2개면 됩니다. 알겠어? 첫 번째는 뭐 알아야 되냐면 탄젠트 세타 알아야 돼. 탄젠트 세타. 자, 요 관계에서 동경이 P, A, B인 관계에서 탄젠트 세타 구하면 뭐 분의 뭐야? A분의 B. A분의 B죠. 근데 얘는 뭐랑도 똑같을 수 있냐면 분모랑 분자를 각각 R로 나눠도 똑같을 거 아니야. 그지? 여기까지 이해돼? 이해돼? 그럼 R분의 A는 뭐야? R분의 A는 뭐야? 코사인이죠. R분의 B는 뭐야? 분자는? 사인이죠. 그래서 탄젠트 세타는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랑 똑같다. 요게 결론이에요. 알겠어? 자, 다음에 두 번째. 자, 사인 세타는 얼마야? R분의 B. R분의 B. 코사인 세타는 얼마야? R분의 A. R분의 A지. 그지? 사인 세타를 제곱하면 요것도 알아두시면 좋은데 사인이나 코사인을 제곱을 할 때는 사인을 제곱하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제곱을 여기다가 붙이셔야 돼. 오케이? 코사인 제곱도 마찬가지. 삼각비는 제곱을 전부 다 세타 앞에다가 붙이시면 돼요. 알겠어? 요게 사인 세타를 제곱했다라는 뜻이야. 그러면 얘는 R제곱분의 B제곱이 될 거 아니야? 얘는 R제곱분의 A제곱이 될 거 아니야? 그러면 둘을 더하면 R제곱분의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되는데, 그지?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뭐랑 똑같아? 피타고라스에 의해서 R제곱이랑 똑같죠? 이해돼?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R제곱인 거잖아. 그래서 얘가 얼마냐면 1이야. 알겠어? 그래서 첫 번째 거는 결론이 뭐냐면 탄젠트 세타는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랑 똑같다. 두 번째 거는 결론이 뭐냐면 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는 1이다. 여기서 주의해야 되는 건 뭐냐면 이 각이랑 요 각이랑 똑같을 때만 쓸 수 있어. 알겠어? 똑같은 각에 사인 값이랑 코사인 값을 제곱해서 더하시면 1이 나온다. 알겠어? 교육과정은 여기서 끝이야. 교육과정은 여기서 끝인데, 그래서 원래 뒤에 나오는 삼각 방정식이나 삼각 부등식이 원래 되게 까다로운데 요게 2개로만 줄어들어가지고 그 난이도가 굉장히 떨어졌어요. 그건 다행인데 그래도 추가적으로 알아놓으면 좋은 거 몇 가지 알려드릴게요. 사인 2세타는 뭐랑 똑같냐면 2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랑 똑같아. 알겠어? 다음에 탄젠트 2세타는 뭐냐면 요거랑 똑같아. 알겠어? 요거 2가지 정도만 더 알아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케이? 이거는 뭐라 부르냐면 백악공식. 2세타를 세타랑 세타 반으로 줄였잖아. 그지? 그래서 백악공식. 얘도 백악공식 2세타니까. 2세타를 세타만 사용해서 표현을 한 거죠. 알겠어? 굉장히 유용하게 잘 사용되는 2가지니까 요거까지만 추가로 필기합시다.
이 필기하시면 끝이에요, 오늘. 자, 482번부터. 자, 시초선 OX랑 동경 OP의 위치가 오른쪽 그림과 같을 때 다음 중 동경 OP가 나타내는 각이 될 수 없는 것을 고르래요. 그죠? 이해돼? 무슨 얘기냐면 얘가 몇 바퀴를 돌아서 여기 온 걸지 모른다라는 거죠. 그죠? 이해돼? 그래서 호도법 아니고 디그리로 표시되어 있으니까 360도를 몇 바퀴 돌아서 30도가 된 것이냐,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죠. 그죠? 여기까지 이해돼? 만약에 n이 1이면 얼마야? 390 도. n이 2면 750 도. 그죠? 그러면 벌써 1번이랑 2번은 가능해. 그지? 근데 이제 이상한 게 누구냐면 3, 4, 5번을 보시면 마이너스가 되어 있단 말이지. 마이너스는 뭐게? 반대로 돌아왔다 이거지. P가 X에서 똑바로 이렇게 가시면 좋은데 반대로 돌아왔다 이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 요거를 생각하고 싶을 때는 뭘 하시면 되냐면 n에다가 마이너스 1 넣으시면 되죠. 그럼 얼마? 마이너스 330도. 얼마? 마이너스 2 넣으시면 마이너스 690도. 이해돼? 뭔 말인지 이해돼? n에다가 정수 집어넣는 거니까 마이너스 집어넣어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동경의 위치랑 시초선이 30도를 이룰 때 가능한 게 390도, 750도, 마이너스 330도, 마이너스 690도. 이후에도 더 가능하지, 그지? 근데 여기서 안 되는 게 누구냐면 4번. 마이너스 390도는 불가능하죠. 그죠? 이해되시나? 다음에 2번. 485번. 자, 세타가 3, 4분면의 각일 때 각 2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이 존재하는 4분면을 모두 구하랍니다. 그죠? 세타가 3, 4분면의 각이래. 그지? 세타가 3, 4분면의 각이래. 그러면 세타를 일반각으로 나타내면은 360 곱하기 n 플러스 세타로 나타내시면 얘가 세타에 대한 일반각이에요. 뭔 말인지 이해되시나? 여기까지 이해돼? 그럼 잘 봐, 잘 봐. 세타는 3, 4분면에 있는 각이잖아. 그지? 3, 4분면에 있는 각이잖아. 그러면 뭘로 하는 게 편할까? 디그리로 해드릴게요. 세타는 3, 4분면에 있는 각이니까 180도보다는 크고 270도보다는 작을 거야. 여기까지 이해돼? 뭔 말인지 이해돼? 여기까지 이해되냐? 근데 180도도 일반각이다 이거지. 이렇게. 이해돼? 180도의 일반각이랑 270도의 일반각 사이에 세타가 있으시면 되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되시나? 그러면 2분의 세타는? 이거 양변을 다 2로 나누면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 90도 더하기 180도 곱하기 n보다 크면서 135도 더하기 180도 곱하기 n보다 작겠죠. 여기까지 이해되시나? 그러면 2분의 n이라는 각이 있을 수 있는 위치는
90도 더하기 180 곱하기 n보다 크고 135도 더하기 180 곱하기 n보다 작은 위치에 있으면 돼. 여기까지 이해돼? 이해되냐? 그러면 내가 이 얘기 했어? 대수나 미적분을 공부하다가 이거 n이 나오면 무조건 1씩 넣어보는 게 좋다고? 를 여기서 안 했냐? 했을걸? 대수나 미적분을 공부하다가 여기 자연수라는 조건이 나오면 모를 때 n에다가 1부터 집어넣어 보는 게 좋아요. n이 만약에 1이면 n에다 1 넣고 계산하시면 270보다 크고 315보다 작지. 이해돼? 그러면 이거 몇 사분면? 4. 4사분면. 이해돼? 머릿속에 4분면 그려져? 2분의 세타가 270보다 크고 315보다 작으면 2분의 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은 4사분면에 있어야 돼. 뭔 말이 이해돼? 만약에 n이 2면 90 더하기 360이죠. 이렇게. 그러면 이거 몇 사분면? 예? 2사분면이죠. 이해돼? n에다 3 넣으시면 반바퀴 더 돌아갈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 또 4사분면 나오고 4 넣으시면 반바퀴 더 돌아가니까 또 2사분면 나와요. 그래서 2분의 세타가 존재할 수 있는 사분면은 2사분면이랑 4사분면이다. 이해됐어? 세타를 일반각으로 표시한 다음에 그거 기준으로 2분의 세타 일반각 구한 다음에 n에다가 1씩 넣는 거야. 알겠어? 여기까지 이해돼? 자, 다음에 488번. 자, 세타를 나타내는 동경과 7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이 일치할 때 각 세타의 크기를 구하래요. 요거는 일부러 안 하고 대충 넘어간 부분 중에 하나야. 그러니까 잘 들어봐봐. 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이랑 7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이 일치한다. 그러면 이런 거잖아. 시초선은 무조건 x축이랑 동일하고 동경이 하나가 있는데 얘가 세타도 나타내면서 7세타도 나타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죠? 그러면 동경이 나타내는 각의 크기가 똑같으면 무슨 일을 할 수 있냐면 7세타에서 세타를 빼시면 0도가 나와야 돼. 여기까지 이해되냐? 왜냐면 나타내는 각의 크기가 똑같으니까 빼면 0도가 나와야 되는데 이거 0도도 그냥 0도가 아닐 수 있죠? 한 바퀴 돌아서 0도인 건지 두 바퀴 돌아서 0도인 건지 몰라. 그래서 일반각으로 표현을 해줘야 돼. 이렇게. 뭔 말인지 이해되시나? 이해돼? 동경의 크기가 같으면 그걸로 뭘 할 수 있냐면 빼서 0도를 만들 수 있잖아.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러면 6세타가 360도 곱하기 n이니까 세타라는 녀석은 60도 곱하기 n이라는 값이겠지. 그지? 여기까지 이해돼? 그러면 n이 만약에 1이면 세타는 60도, n이 만약에 2면 세타는 120도, n이 만약에 3이면 세타는 180도. 요런 얘긴데, 그지? 문제에서 단 세타는 90도에서 180도 사이라 그랬으니까 120도가 되시면 되겠죠. 오케이?
자, 다음에 492번. 이거 뭐 눈으로 푸는 문제죠. 다음 중 옳은 것을 구하래요. 호도법이랑 디그리 왔다 갔다 하는 거지. 그지? 자, 1번 맞아 틀려. 45도는 4분의 파이죠. 틀렸고요. 자, 2번 160도는 7분의 6파이냐. 요런 거 이상한 각도 나오면 어떻게 생각하시면 된다 그랬어? 파이에다가 180 집어넣어 보면 된다 그랬지. 그지? 그럼 나와 안 나와? 안 나오죠? 3번 마이너스 144도는 마이너스 4분의 5파이냐. 파이에 180도 집어넣으시면 안 나오죠. 그죠? 4번 10분의 3파이는 56도냐. 파이에 180 집어넣으시면 54도 나와야 되죠. 4번 틀렸고 5번이 정답이겠지. 그지? 5분의 9파이는 파이에 180도 집어넣으시면 9 곱하기 36이니까 324가 나오는 게 맞습니다. 그죠? 5번이 정답. 자, 호의 길이가 6파이고요. 넓이가 12파이인 부채꼴의 중심각의 크기를 구하래. 어떻게 구해? 부채꼴의 넓이랑 호의 길이 관련 있는 공식이 뭐냐면 2분의 1 RL 요거지. 그지? 부채꼴의 넓이 12파이는 2분의 1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호의 길이. 그니까 여기서 반지름이 얼마로 잡히면 돼? 4로 잡히면 되는 거죠. 그죠? 여기까지 이해돼? 반지름의 길이가 4야. 그러면 이거 호의 길이 6파이인 거 어떻게 구했겠어? 4 곱하기 세타 하시면 6파이 나와야 되니까 세타, 중심각 세타가 얼마냐면 2분의 3파이 이렇게 나오시면 되겠지. 이해돼? 호의 길이는 R세타. 중심각 2분의 3파이다. 자, 499번 원점5랑 P 12, 마이너스 5를 지나는 동경 OP가 나타내는 가격 크기를 세타라 할 때 13 사인 세타 마이너스 13 코사인 세타 플러스 12 탄젠트 세타의 값을 구하랍니다. 그죠? 처음이니까 그림을 그려서 출발을 해봅시다. 좌표 평면에 자, 여기에 시초선이 있을 거고 동경이 12, 마이너스 5를 지난다며. 그지? 요거 몇 사분면에 그려야 돼? 4사분면에 그려야 돼. 그래서 이 녀석이 P면 되겠지. 여기까지 이해돼? 그러면 우리는 어떤 직각삼각형을 사용해야 되냐면 P에서 X축의 수선을 그은 요 직각삼각형을 사용을 하시면 돼요. 그죠? 그러면 사인 이만큼이 세타가 되겠지? 여기까지 이해돼? 이만큼이 세타인데 사용하는 직각삼각형은 요걸 사용하시면 된다고요. 그죠? 사인 세타는 이 길이 얼마냐? 13이죠? 사인 세타 얼마? 13분의 빗변분의 높이 얼마? 마이너스 5. 이해돼? 이해돼? 길이분의 y좌표 코사인 세타는 13분의 12. 탄젠트 세타는 마이너스 12분의 5. 여기까지 오케이? 이해돼? 이거 연관을 지으셔야 돼. 전부 사인, 탄젠트, 코사인만 양수. 이해돼? 그래서 코사인만 양수.
알겠어? 동경이 4, 4분면에 있을 때는 코사인만 양수. 그래서 코사인만 양수값 튀어나온 거야. 알겠어? 그러면 여기다 이제 집어넣고 계산하시면 되죠. 13 사인 세타는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3 코사인 세타는 마이너스 12. 플러스 12 탄젠트 세타는 마이너스 5. 마이너스 22가 정답이죠. 야, 전기도둑년. 전기도둑. 자, 503번. 사인 세타 곱하기 코사인 세타는 양수, 코사인 세타, 탄젠트 세타가 양수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세타는 몇 사분면의 각인지를 말을 하래요. 그죠? 요거 이제 사인, 코사인, 탄젠트의 부호를 정하면 되는데 가정하고 출발하시면 돼. 둘 다 코사인이 껴있잖아. 그지? 그러면 코사인을 기준으로 코사인이 양수일 때랑 코사인이 음수일 때로 구분해서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코사인이 양수면 사인은 양수, 음수? 양수죠? 탄젠트는 양수, 음수? 양수. 그지? 보고 계시지? 두 번째, 코사인이 만약에 음수라면 사인은? 음수. 탄젠트는? 음수죠? 여기까지 이해돼? 이거 만족하는 사분면 몇 사분면이야? 1사분면. 전부 다 양수니까 1사분면. 이거 만족하는 사분면 있어? 전부 다 음수인 사분면? 그런 건 없어요. 그러면 요게 맞는 거고 세타가 1사분면에 있는 각이다. 자, 510번 1 플러스 2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분의 코사인 제곱 세타 마이너스 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탄젠트 세타 더하기 1분의 탄젠트 세타 마이너스 1을 간단히 하랍니다. 그죠? 어떻게 할까? 계산이야, 계산. 우리 아까 배운 거 두 가지 있죠. 그죠? 탄젠트 세타는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다. 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는 1이다. 요거 이용하는 건데 잘 봐. 삼각함수에서 1이 나왔다라는 건 뭘 해볼 만하냐면 얘를 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로 찢어볼 만해. 오케이? 그러면 분모가 뭐가 되냐면 사인 세타 더하기 코사인 세타의 제곱이 돼요. 이해되시나? 이해돼? 이해돼? 1은 요렇게 만들 수 있어. 그럼 분모가 사인 제곱 더하기 2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더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 그럼 요렇게. 분자는 봤을 때 뭐 하고 싶어? 합차로 인수분해. 사인 세타 더하기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여기까지 이해되시나? 근데 사인에 마이너스 붙은. 아, 미안. 이렇게. 됐어, 여기까지?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항 얘 봐야 되는데, 봐봐. 탄젠트는 건드릴 게 별로 없어요. 그죠? 그냥 코사인분의 사인만 하시면 되는데, 얘를 코사인분의 사인을 하시면,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 플러스 1.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 마이너스 1. 요렇게 되겠지. 그지? 그러면 분모에 있는 애들 통분하고 분자에 있는 애들 통분하면 결국 남는 게 뭐일 거냐면 사인 세타 플러스 코사인 세타 분의 사인 세타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요거 남을 거라고. 여기까지 이해돼? 분모 통분하고 분자 통분하면 코사인분의 뭐? 코사인분의 뭐니까 약분하시면 요거 분의 요거 남아요. 오케이? 번분수 계산한 거야. 그러면 이제 좀 할 거 해봅시다. 코사인 더하기 사인, 사인 더하기 코사인 제곱. 하나 약분되지? 이렇게. 이해돼? 그러면 남는 게 뭐냐면 사인 세타 더하기 코사인 세타 분의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사인 세타 더하기 사인 세타 더하기 코사인 세타 분의 사인 세타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둘이 분모 똑같잖아. 그지? 분자끼리 더하면 되겠네. 얼마야? 0이죠? 자, 514번. 세타가 3, 4분면의 각이고요. 코사인 세타가 5분의, 마이너스 5분의 4일 때 5 사인 세타 더하기 8 탄젠트 세타의 값을 구하랍니다. 그죠? 저렇게 삼각비의 값이 하나 띡 하고 나오면 어떻게 하라 그랬어? 어떻게 하라 했어? 코사인 세타가 마이너스 5분의 4래. 이렇게 나왔어. 어떻게 하라 했어? 코사인 세타가 5분의 4인 직각삼각형을 그리라 그랬지? 여기가 세타라고, 그죠? 그러면 모르는 높이가 얼마야? 3이죠? 이해돼? 마이너스네요. 걱정하지 마. 유효합니다, 아직. 알겠어? 문제에서 세타가 3, 4분면이라 그랬으니까 사인, 코사인, 탄젠트 중에 누구만 양수야? 예? 탄젠트만 양수예요. 그죠? 그거 신경 쓰시면 돼. 5 곱하기 사인 세타 얼마? 5분의 3인데 마이너스 5분의 3 하시면 되겠죠? 탄젠트만 양수니까 더하기 8 곱하기 탄젠트 세타 얼마? 4분의 3. 그래서 마이너스 3 더하기 6이니까 3 하시면 정답이죠. 오케이? 자, 518번. 세타는 2, 4분면의 각이고요. 사인 세타 더하기 코사인 세타가 2분의 1일 때 사인 제곱 세타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세타의 값을 구하랍니다. 그죠? 이거는 뭐랑 똑같은 문제냐면 곱셈 공식의 변형을 하는 거랑 똑같은 문제예요. 알겠어? 곱셈 공식 변형이랑 똑같은 문제인데 그러면 어떻게 파악해야 돼? a 플러스 b의 값을 주고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의 값을 구하라고 하는 거잖아. 그지? 그러면 이거 인수분해하면 a 플러스 b, a 마이너스 b로 되니까 결국에 요거 찾아내는 문제잖아. 그지?
뭔 말인지 이해되시나? 그러면 일단 요거를 제곱을 해볼까? 이거 제곱하면 1 더하기 2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이해되시나? 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가 생기는데 걔네는 1이잖아. 이해되세요? 되세요? 지워야 되니? 네. 그러면 얘가 4분의 1인 거죠. 그죠? 그럼 여기서 하나 얻어갈 수 있는 게 사인 세타 곱하기 코사인 세타가 마이너스 8분의 3이다. 요거 하나 얻어갈 수 있습니다. 그죠? 이해돼? 네. 그럼 이제 요거 이용해서 요거 어떻게 구할 거야? 사인 세타 더하기 코사인 세타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4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한 다음에 루트 씌우시면 되죠? 이해돼? 곱셈 공식 변형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루트 요거 얼마냐면 4분의 1. 얘는 여기다가 마이너스 4 곱하시면 플러스 2분의 3. 그래서 루트 안에 계산하시면 4분의 7이니까 2분의 루트 7 이렇게 되시면 되겠네. 이해됐어? 그러면 이거 뭐야? 어떻게 찾아? 얘랑 얘랑 곱하면 되잖아. 4분의 루트 7이 정답이죠? 이해되셨나? 얘가 얘, 얘가 얘. 다 이해하고 계시죠? 안 되면 안 된다고 해야 돼. 알겠지? 자, 522번. 2차 방정식 5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k는 0의 두 근이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일 때 상수 k의 값을 구하랍니다. 그죠? 근과 계수의 관계 쓰시면 되겠죠? 두 근의 합 마이너스 5분의 3 두 근의 곱 5분의 k. 여기까지 오케이? 여기서 이제 k 값을 어떻게 구할 거냐인데, 자, 사인 세타 더하기 코사인 세타 제곱하시면 1 플러스 2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는 25분의 9. 여기까지 오케이? 됐냐 여기까지? 그러면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가 5분의 k니까 요거 뭐야? 1 플러스 5분의 2k가 25분의 9다. 그러면 5분의 2k는 마이너스 25분의 16이고요. 그러면 k는 마이너스 5분의 8이다 하시면 정답이죠. 그죠? 됐어? 자, 필기하시고 쉬었다가 8시 10분에 다시 시작합시다.